전쟁에서 지금 약점을 보완해서 가는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경기가 리커버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는 설비 투자를 한 회사하고 못한 회사의 점유율 차이는 확 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뒤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눈물이 그때 가면 한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 지원이 첫 번째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원래 우리 소장님이 대우증권에서 이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로 일하셨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 17년 했었습니다. 17년. 네, 그래서 원래 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셨다는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요즘 반도체가 사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반도체를 갖다가 안보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 뭐 세 개 나라의 공통적인 지금 핫한 이슈가 미국은 이제 이 국방 관련되는 이제 중요한 제품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확보 문제가 이제 걸렸고 중국은 뭐 4차 산업혁명 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난리인데 그 주범이 반도체다.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그 무역 전쟁 다음번에 벌어진 게 기술 전쟁입니다. 근데 기술 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뭐 예전에는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제 정말 필수 품목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그 출범하면서 이제 반도체 격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는 이제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전략 물자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한 것이 바로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전 산업.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의 하웨이를 비롯한 그 반도체 제재가 들어가면서 그 반도체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사람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심장이 없으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그래서 이제는 뭐 돈 주면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칩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그 전략 물자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도 그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이 한국 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왔다 갔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반도체 동맹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는 반도체가 국가 안보 산업 이제 이런 형태로 격상이 된 것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반도체가 한국의 무기이자 또 약점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쩔쩔매는 게 지금 우리한테 이런 그 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약점인 거는 서로가 또 그것을 그 뭐라 그러죠?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 산업 앞으로 이런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계속 성장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도체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가 폭발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만드는 기계가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수요는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미중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전쟁이라는 것의 의미는 기술 봉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이걸 자기가 직접 생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수요보다도 그 각국이 지금 투자하고 그 어떻게 보면 생산하려고 하는 규모를 보면 반도체 지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기본적으로 한 60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반도체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 527억 불을 해서 한 66조 정도를 이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럽이 또 똑같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한 62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이제 반도체 펀드를 국가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한 7년, 8년 정도 그 지원을 했는데 이 돈이 대략 또 60조 정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조 원 정도를 뭐 전 세계 3대 경제국이 퍼넣는 거면 이게 완성이 되는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공급 과잉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뭐 커지는 것은 이건 분명한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을 경쟁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있어.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서플라이 체인이 최적화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하나를 만든다고 할 때 이게 12개 나라를 거쳐가지고 핸드폰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각 나라에서 최적의 이 생산 원가를 가진 제품을 한 군데 모아서 만들게 되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19, 미중 전쟁 뭐 이것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 다 국산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한국만 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5나노 이하짜리는 뭐 전 세계에서 한국과 대만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한국과 대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 양국이 다 탐내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527억 불의 보조금을 걸고서 한국과 대만 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그게 정말 공짜냐. 그래서 그 반도체 보조금의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정보 공개 플러스 나중에 가면 이익을 내게 되면 이익까지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기술 탈취 당할 위험 이게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시장은 무지 커지고 러브콜을 양대 강국에서 받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 보면 10% 비수가 숨어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피하냐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차원에서 전략이어야 되고 또 이제 한국의 증시에서도 최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변화를 받게 되면 뭐 이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제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우리가 그 처신하기가 혹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점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시장이고 이것의 가운데서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번에 쓰신 책이 그 한국 반도체 슈퍼을 전략 신냉전 시대 한국 반도체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정말 우리가 슈퍼을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가요? 우리 이제 전략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슈퍼을이라고 정의를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인텔, 또 조금 뭐 일반인들은 생소하지 않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네덜란드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 세계 마켓 쉐어를 거의 90% 100%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국이 되든 뭐 이게 중국이 되든 한국이 되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이게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갑이 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이제 우리가 왜 대만보다 못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마켓쉐어를 75%를 가져가는 품목이 바로 D램, 메모리 D램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 점유율 한 20%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되냐? 95%를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이나 ASML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뭐 최근 한 40년을 놓고 보면 반도체 경기가 하강할 때마다 뭐 80년대 초반에 한 26개 정도 되던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3개로 줄어들었고 네. 그 경기 하강기에 항상 뭐 악마가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고 그러는데 약한 놈이 이제 도태되거나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뭐 반도체 경기가 최근 뭐 한 2, 3년 사이에 슈퍼 사이클이다. 사이클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또 반도체에서 예측을 했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고 코로나가 만든 특수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잉 투자가 지금 반도체 가격이 뭐 60% 이상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왔고 여기서 이제 우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하강기에 그 한놈 죽이기 전략. 그래서 지금 뭐 D램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삼성이 50, 뭐 하이닉스가 25, 이 마이크론이 한 20, 대만이 한 5, 이 정도 점유율인데 우리가 3등이나 4등을 죽이기 전략으로 이번에 잘 들어가게 되면 다음번 사이클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9자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미국이 되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챗GPT가 뭐 주식시장이든 IT 업계든 뭐 거의 대세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챗GPT가 엔비디아가 왕인 것처럼 요즘 그 숨어 있는 히든 이제 챔피언이 하나 있죠. 그래서 챗GPT의 엔비디아의 칩셋 안에는 반드시 우리 하이닉스의 그 하이밴드 메모리라고 하는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고 다른 아더스들은 거기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 디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점유율을 우리가 한 20%더 올리는 전략?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마켓 시어에서 90%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고 미국과도 바게닝 파워가 중국과도 바게닝 파워가 한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반도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기 비하적인 관점을 많이 보여요. 근데 뭐 싸움을 할 때 보면 내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 되냐 아니면 내가 약한 것을 보완해서 가야 되냐 하는데 지금은 미중의 반도체 전쟁은 뭐 한국과 대만 같은 중간에 낀 뭐 나라들은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고 전쟁에서 지금 약점을 보완해서 가는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그 리딩하는 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뭐 전 세계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가진다고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어떤 항목이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75%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죠. 그리고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뭐 반도체 적자가 나서 지금 난리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지만 20년 전, 10년 전에 반도체 적자는 시리어스한 상황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가격 하락의 결정권은 이것은 한국 업체들이 쥐고 있는 것이지 수혜 업체가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라는 것이 한 5%만 이제 공급 과잉이 나도 가격이 대폭락을 하는데 한국의 최대 업체인 삼성이 한 20%만 감산을 한다. 그럼 바로 10% 쇼티지가 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 경기가 나쁘고 적자가 그렇게 크게 나면 당연히 설비 투자 줄이고 모든 것을 이제 긴축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1위 업체인 이제 한국의 삼성이나 이쪽은 전략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증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계열사한테서 한 20조 정도를 빌려가지고 라인을 더 짓겠다. 네. 그다음 넘버 2, 넘버 3는 뭐 자금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2년 반 뒤에 공장이 완공됐을 때 경기가 리커버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는 설비 투자를 한 회사하고 못한 회사의 점유율 차이는 확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금 반도체 1위 업체가 하고 있는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그 적자가 나네 뭐네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이 한국을 더 강하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감산하지 인위적 감산하지 않겠다 이 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뭐 4조 원대의 그 반도체에서 적자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이제 다시 좀 주가가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가가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정도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설비 투자한 감가상각비를 커버할 수 있는 캐시 코스트라고 그러죠. 그 현금 가격대 정도 수준이면 삼성은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수준의 이 생산 캐파를 유지를 할 거고, 그러나 이제 삼성보다 캐파가 작은 이제 그 절반밖에 안 되는 회사들은 이건 정말 이제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 이하로 지금 이제 갚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2, 3위 회사는 계속적으로 적자가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고, 1위 회사는 BEP 정도로 맞춰 들어가는 그 정도의 이제 감산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증산한다는 거라는 의미가 그 증산의 의미는 지금 있는 증산의 의미가 아니라 2년 뒤를 얘기를 사실 하는 거고요.
지금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량, 웨이퍼를 집어넣는 양을 확 줄여가지고 실질적인 아웃풋을 줄이는 것이 그게 감산인데 지금 삼성의 전략은 그런 식의 감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넘버 2, 3는 계속 적자를 보고 나는 BEP 정도를 가게끔 하는 정도의 감산. 이제 그런 정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분기이익에 이제 단기 주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삼성이 빨리 감산하고 뭔가를 해줬으면 하겠지만 이 앞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뒤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눈물이 그때 가면 한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90%대의 시장 점유율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크론이 사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저 전략 무기화 됐는데 그렇게 만들까 놔둘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한국 반도체 업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3등 죽이게 하다가 이제 우리 편 2등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2등 업체가 재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항상 그랬지만 반도체 경기의 하반기에 그 약한 놈부터 떨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정부가 손을 대서 뭔가를 해주려면 진짜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뭐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야 이제 정부가 사실은 돈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것이 이것이 기업의 예를 들면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는 뭐 부도가 나면 바로 정부가 들어가서 돈 집어넣고 한 방에 다 해결하지만 미국은 이게 또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장 원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 단계까지 가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투자라든지 이제 생산 활동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발업체하고 갭은 굉장히 커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레깅 해버리면 이것은 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가려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가 대대적으로 반도체 업계를 이제 무자비하게 사실은 지원하는데 한국의 이 반도체 기업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 지원이 첫 번째 파격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그 재벌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그 아무래도 그 반도체 지원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정당 간의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유럽, 중국의 이것은 전략 물자 싸움이고 우리도 거기에 중요한 키를 지려고 하면 우리도 파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우리가 아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두 번째로는 그 국민적인 의견 통일. 그래서 이걸 화끈하게 밀어주자고 하는 이제 이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업의 결기일 것 같아요.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를 해서 미래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후발자를 추락시키겠다고 하는 기업들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5년도 한 자릿수로 추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미국부터도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중국의 설비 투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3년 내에 24개인가 정도 300mm 팹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한 12%,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한 11% 정도를 커버를 하는데 상대적인 점유율이 지금 한국 뭐 대대적으로 증설하고 있고 유럽 지금 증설하고 있고 중국이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그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대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주고 뭐 세금을 이 감면을 엄청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워낙 많이 지금 지르기 때문에 이 초조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
미국이 뭐 챗GPT든 뭐 이게 고성능 서버든 스마트폰이든 간에 TSMC가 이 3나노, 5나노짜리 칩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은 돌아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과 대만이 양황관계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유사시에 정말 이게 중국이 무슨 대만을 폭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대만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실사격 훈련을 이 중국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중국이 우리 실수, 엔터키 잘못 쳤어. 그래서 폭탄 하나가 이 TSMC 공장에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건 실수라고 얘기하는 전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떨어졌다고 그러면 라인이 서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국산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조급함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전 세계가 이게 미국이 뭐 불을 지른 거긴 하지만 국산화, 자국화, 내재화 바람이 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대규모 투자 그 와중에서 이 미국의 비중은 이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5년도에는 한 자릿수로 출하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네.